타데니시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여러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지내셨고 대통령상, 과기부 장관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신 오늘 4D 프린팅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김동수 강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3D 프린팅 할 때 들은 학생들 있나요? 없어요? 없구나. 작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올해는 더 중요한 4D 프린팅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줄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 200개국에, 그죠? 오늘 이 시간에, 23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연구원에 21년간 있다가 2012년에 한밭대학교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옮겼고 대학에 온 지 8년 차인데 제가 기계연구원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이 3D 프린팅하고 롤 프린팅, 우리가 신문 찍는 인쇄기계로 일렉트로닉스, 전자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전 세계 선두 리딩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학에 와서 뭘 할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아까 사회자께서 저를 소개했는데 교수 창업을 제가 했습니다. 2014년도에 교수 창업을 해서 5년간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파우치라고 있어요. 파우치라고 이제 배터리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배터리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인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원통형이나 각형 같은 알루미늄으로 된 배터리를 많이 봤을 텐데요.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앉아 있는 의자 밑에 배터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폭발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번 이 배터리 용량을 자동차 안에 한 500km, 600km 이렇게 주행할 수 있도록 넣어놓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폭스바겐이 이제 200만 대 내내 전기 자동차 생산한다고 이렇게 해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150조라는 배터리를 수주했어요. 그게 전부 다 파우치 타입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나중에 설명할 건데 롤투롤 신문 찍는 인쇄기계로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값싸게 만들었는데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요새 이제 나중에 아마 다음에는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저희 회사를 이제 어느 큰 대기업에 이렇게 M&A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과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지 간에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다른 압출 방식 여러 방식으로 했을 때 저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나노 마이크로 코팅 장비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결국 성공한 거죠. 그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일을 봤을 때 남이 했던 걸 하면 안 돼요. 남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과학자가 되고 또 그 결과물이 여러분 평생 나중에 어차피 살다가 또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을 때 내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나 70년 동안 여러분은 100세까지 살 100년 동안 참 좋은 일, 사회에 유익을 끼치다 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어.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뭐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그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는 암기하는 건 너무 뛰어나요. 근데 막상 새로운 일들을 딱 이렇게 프로젝트 한다고 내놓으면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암기만 해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 암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암기를 못해요. 이해는 진짜 잘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거든요. 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발표하기 전에, 강연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 중에 저 4D 써놓은 거, 4D 써놓은 게 저게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한번 용감하게,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어서 설명합니다. 요 그림 요거 뭐예요? 1D는 요거 뭐예요? 여러분 1D는 선이죠. 2D는 면. 3D는 4D는 뭐예요? 엄마고. 학생이 중요해요, 혹시 설명. 저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 전개도. 전개도. 이건 전부 다 거의 암기 수준인데. 시간에 따라서 3D 프린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했는 물건이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쭉 펴져요.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4D라고 하면은 3D까지는 우리가 X축, Y축, G축 똑같으면 길이가 X3성 또 뭐 Y3성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된 입체로 3D 프린팅을 합니다. 해놓고 나면 시간에 따라서 저같이 쭉 펼쳐지는 거. 다른 말로 기능을 한다. 영어로 말하면 펑션,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달이 뜨고 또 잠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이게 4D, 우리가 4D 안에 있잖아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4D라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제가 애지중지하게 만들었던 3D가 펑션을 갖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연구한 집단들이 전부 다 외국에 있어서 제가 오늘 외국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미안한데 여러분들 신기술들을 보려면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보고 또 이런 그림들을 보고 요새는 좋잖아. 인터넷 가지고 게임만 하지 말고 들어가서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걸 좀 양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기능을 하는 거, 저 4D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최근에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키워드가? 예? AI도 맞고 또 다른 말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빅데이터도 있고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3D 프린팅도 있고 쭉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는데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 양방향 소통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4D 프린팅이 양방향 소통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다양한 센서들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 한번 보시면 알지만 뺑 돌아가면서 두 줄로 센서를 쭉 박는 수천 개를 센서를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센서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아마 제가 갤럭시 노트 10인데 한 20개 정도 돼요. 별의별 센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양방향 소통인데 소통을 하려면 사물하고 사람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그죠? 사물끼리도 소통해야 되는데 그 소통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센서들이 너무 비싸면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거기 쭉 돌려있는 센서들이 더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능이 좋아야 되지만 값싸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양방향 소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왔던 친구들도 서로 모르는 친구들 한 3명씩 악수하면서 소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소통과 배려가 키워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다들 겁내잖아요. 그래서 100%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 되고 세마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 중앙 통제하에서 움직이자. 그래야 뭐 사고 나더라도 또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또는 센서도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과학 문명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특별한 그 에머전시 한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 보면 제가 재작년에 그 CES 갔더니 라스베가스 한 CES 갔더니 닛산하고 포드 자동차가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보니까 완전 센서 박스더라고요. 2중 3중으로 어느 센서가 하나 고장 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가 타는 자동차도 보면 비가 올 때 뭐 약간 흙 같은 게 탁 튀면 카메라가 딱 흙이 딱 해버리면 센서가 고장 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대도종 같은데 이렇게 보여야 될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2중, 3중 센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무수히 많은 센서들을 다 이용해야 돼.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값싸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데 제가 보면 4D는 이제 이해했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뭡니까? 프린팅 테크놀로지예요. 여러분들 보는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신문 찍는 인쇄 기계로 만든 거예요. 그 인쇄 기계로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냐 하면 기능성이 있는 재료를 3D 프린팅하기도 하고 또는 전자를 2D 프린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D 프린팅의 저 프린팅 테크놀로지는 프린티드 그래픽스, 그러니까 미디어 프린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린티드 그래픽스는 여러분들 보는 이 글자는요, 50 마이크로의 원형으로 된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제 이름 김동수인데요. 김동수를 무수히 많은 50 마이크로 된 점을 찍어서 김동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는 선을 끊는 겁니다. 이렇게 쭉 선을 끄면 예를 들어 전기가 통하는 잉크를 가지고 선을 쭉 끄면 전기가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는 50 마이크로로 된 동그란 것들을 점을 뚝뚝 찍기 때문에 잉크도 잘 들어가고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미디어 인쇄, 그러니까 프린티드 그래픽스는 굉장히 쉬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를 가져오면 선을 꺼서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반만 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잉크, 또 그다음에 전도성 잉크, 절연성 잉크 이렇게 해서 전자 기능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잉크가 너무 크게 하면 잘 들어가는데요. 내가 원하는 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쭉 흘러내려 버려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제가 기계연구원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그 연구를 했어요. 제대로 원하는 잉크가 들어갔다 원하는 잉크가 빠져나와야만 내가 원하는 두께라든지 선폭을 그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설계된 대로 나와야만 제대로 된 전자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4D라는 키워드하고 프린팅 테크놀로지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쭉 지나가 보자고요. 그래서 4D 프린팅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보고요. 3D 프린팅하고 4D 프린팅 차이점이 뭔지. 4D 프린팅은 딱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 머티리얼. 스마트에 대해서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스마트, 똑똑한. 아, 맞아요. 똑똑한 재료를 써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텔리전스, 아주 지능적인, 아주 똑똑한, 아주 답변 잘했어요. 이런 재료를 쓰면 내가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저놈이 알아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하나는 형상 기억학금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기억한 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또 하나는 뭐예요? 아주 그 열팽창 개수가 아주 큰 재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열을 가하면 쫙 변형이 돼요.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일렉트론에 대해서 반응하는 뭐 하이드로 젤 같은 거 이런 거, 겔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그네틱 나노 파티클을 자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패터닝 해 놓으면요. 밑에 자석의 원리는 뭐예요? 같은 거기면 반발하고 다른 거기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원리를 해서 살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머티리얼을 이용하면 이거는 3D 프린팅 하면 끝이에요. 물론 저걸 할 때 무수히 많은 수학적인 또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런 스마트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3D 프린팅 아주 스태틱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저놈이 다이나마 아까 보지 사각형이 쭉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는 4D 프린팅이 있고 제가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요겁니다. 3D 프린팅에다가 2D 프린팅을 하는 4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 2D 프린팅으로 다이렉트로 라이팅 할 수, 그릴 수도 있고요. 2D 프린팅 한 것하고 3D 프린팅 한 것하고 둘이 합쳐서 접착제로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면 이 3D 형상을 가진 이 형상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평선을 가지는. 제가 이제 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공면에다가 미국의 달파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ADD 같은 건데 국방과학연수 같은데 거기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용 헬멧에다가 IoT 모듈을 쭉 프린팅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 배터리가 있어요. 전자장치들을 전자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터리, 프린팅된 배터리가 하나 붙어 있고요. 또 하나 옆에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가 딱 붙어 있어요. 또 옆에 뭐 붙어 있냐면 메모리가 있어요. 그 앞에 뭐냐면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 작전 나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총 들고 뭐 나가는데 갑자기 센서가 작동하면서 저 앞에 누가 뭐 목숨을 앗아갈 만한 뭐 적군이 가스를 이렇게 쭉 분사하면 이게 딱 리딩 해가지고요. 지금 후퇴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사용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군사용 헬멧을 보면 3차원 곡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곡면 위에 2D로 된 프린팅으로 된 다양한 전자 소자를 그려서 4D 프린팅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IoT인데 IoT 모듈인데 IoT 모듈에 스마트 국방도 있지만 바이오 헬스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져갈 수 있어서 제가 하고 이제 5G 뭐 여러분 얘기 막 하잖아요. 그때는 이 스마트폰 안에 회로들이 이 고정된 이 리지드한 딱딱한 데다가 회로 기판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폴드폰 이러면 또 플렉서블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3D 프린팅 위에다가 전기 회로를 막 그립니다. 이게 4D 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의 히터 같은 경우도 4D 프린팅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4D 프린팅은 실리콘밸리 작년에 갔더니 기존의 산업에 항공기나 조선이나 자동차의 기존 산업에 또 엄청나게 응용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라든가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름 위에다 막 그려봤는데요. 아직까지 잉크보다 필름이 더 온도 약해가지고 원하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이 3D 프린팅 위에 2D 프린팅 하는 것은요, 메탈 위에도 할 수 있고요, 우드 위에도 할 수 있고요, 세라믹 위에도 할 수 있고요, 플라스틱 프레임 같은 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된 잉크들을 가지고 바로 열을 가해서 이제 히팅을 가해서 용액으로 된 파티클들을 다 녹여서 전극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3D 위에다가 2D를 하기 때문에 2D를 할 때 잉크를 쭉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잉크가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마트 머티리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재료 기술이 중요해요. 제가 하는 3D 프린팅이든 4D 프린팅이든 우리가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든 다 뭐냐면 그것들을 그냥 반도체 장비, 뭐 3D 프린팅 장비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해요. 반드시 중간에 공정이라는 얘기를 넣어서 반도체 공정 장비, 3D 프린팅 공정 장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다양한 재료들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말씀드릴 거고요. 4D 프린팅에 대한 좋은 미래상 동영상이 하나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발표한 것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중점연구소 사업이라고 이제 9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3년. 제가 1단계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도 해야 될 그 정도로 중장기 과제인데 그 과제가 4D 프린팅 과제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초 원천 기술도 개발하면서 인력 양성도 하는 것들이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아빠들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부터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D 프린팅 원천 기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4차 산업의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니까 이제 연구자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연구할 때 저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장비는 제가 잘하니까 재료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좀 설명해 보면요. 스마트 머티리얼은 앞에서 얘기했던 외부에서 자극을 줬을 때 예를 빛을 쐰다든지 아니면 열을 가한다든지 pH
알칼리성 같으면 pH 얼마에서 얼마 정도 돼? 어제 제가 어디 골프장 갔다 골프 치고 사우나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알칼리 아니 그 9.8 되는 그 이 당이 있더라고요. 9.8 정도면 알칼리 강알칼리성이랍니까? 그죠? 그 정도 되는 그 온천이 있더라고. 깜짝 놀라서 골프장 안에 당에 그런 멋진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런 농도에 의해서 아니면 모이스처에 의해서 아니면 마그네틱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3D 프린팅하고 난 다음에 3D 프린팅한 제품이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하는 것은 이겁니다. 3D 프린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은 바인드 젯, 머티리얼 젯, DED, 파우더 베드 퓨전 해가지고 이 부분 두 개 위쪽에 바인드 젯이나 머티리얼 젯은 우리가 잘 프린트해서 쓰는 잉크젯 프린팅입니다. 잉크젯 프린팅을 제가 원래 열유체 전공이어서 그것들을 제팅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한 10년간 연구를 했고요. 밑에 두 가지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떤 뭐 금속이든 여러 가지 플라스틱 파우더를 녹여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3D 프린팅은 한 7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서너 가지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3D 프린팅은 에펠탑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건 만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계 공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 층 한 층 쌓아서 종이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칼로 오라서 뭐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 적층 강원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최근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에어버스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행기 부품들을 다 만듭니다. 여러분들 3D 프린팅 해가지고 만든 비행기 타보셨어요? 탑니다. 왜냐하면 그 스웨덴에 있는 알케미라는 그 회사하고 독일에 있는 EOSINT라는 사에서 만든 스피노프한 콘셉트 레이저라는 회사 두 군데 기술을 12조에 사가지고요. 두 회사는 진짜 작은 회사들인데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 일렉트론 빔 가지고 나노 마이크로 사이즈의 3D 형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개발한 게 알케미입니다. 스웨덴의 알케미라는 회사인데 8조에 팔렸어, 8조에. 보통 우리 일렉트론 빔 같으면 뭘 할 때 씁니까? 뭐 이렇게 뭐 측정할 때 쓰잖아요. 측정할 때 쓰는 걸 가지고 매뉴팩처링 할 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 아니 여기는 왜 이걸 썼지? 이거 같으면 이거 만드는 데 써도 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고민하면 됩니다. 고민하면. 자기 생각을 약간 바꿨는데 8조라는 돈을 벌었어요. 생각을 약간 바꿨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파우더 베드 퓨전인데요. 저는 이제 이 3D 프린팅이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요만한 형상의 검령을 하나 만든다면 일주일씩 걸려요.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연구가 제일 잘 된 데가 MIT에서 스피노프한 데스크탑 메탈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 같은. MIT는 여러분들이 3D 프린팅 우리나라도 최근에 몇 년, 한 5년 사이에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오리지널 특허 가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장비 개발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 FDM 치약 짜듯이 쭉쭉 짜는 그거는 개발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요 부분 아무도 없어요. 파우더, 금속 파우더, 플라스틱 파우더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은 매년 한 200억, 300억씩 R&D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1000억 이상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계속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기업체 몇 군데서 장비를 만듭니다. 그냥 다른 나라 만드는 거 뺏깁니다. 뺏기면 팔리겠습니까? 특허도 없는데. 한 30억, 40억 하는 거 우리나라는 뺏겨서 2억, 3억에 팔아먹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그게 진정한 비즈니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뺏기는 것도 도덕적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무작정 뺏겨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친구가 뺏기면 막 뭐라 해야 돼. 너 좋은 물이 놔두고 왜 뺏기냐고. 우리 생각해서 만들어 보자고. 저는 사실은 제가 연료체 전공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물을 넣으면 이 스팀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른 냉각 시스템보다 굉장히 설계하기 어려워요. 그런 거 막 해석하고 실험하고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전혀 저하고 관계 없잖아요. 단지 잉크젯의 뭐 유동인데 그거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유동이기 때문에 그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레이놀즈 람바를 개발했는데요. 물이 막 엄청 세게 빨리 지나가도 한 2,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레이놀즈 남바로 따지면. 잉크젯의 레이놀즈 남바는 뭐예요? 1이잖아. 곰뱅이 기대하듯이 가는 거잖아. 제가 유체역학 전공했는데 저건 유체역학 할 필요도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바이오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유체역학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곰뱅이 같이 기가는데 그게 뭐 물이 흘러가는데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비행기 같으면 터뷸런스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돼요. 한때는 막 풍동해를 만들어서 엄청 연구를 했어요. 비행기 형상, 자동차 형상에 따라 가지고 공기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름값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한때는 자동차 뒤쪽에 이렇게 트렁크에 보면 이렇게 스포일러를 하나 달아놨죠. 뭐 뒤에서 막 겨울이 바람 불어서 앞으로 밀어주면 기름값 적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그거 다 그런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 일상 제품들은요 다 연구 결과들입니다. 최근에 하노바 대학에서 비행기 날개에다가 고기 비늘을 막 만들고 있어요. 아니 물고기가 보니까 바다나 강물에 다니는데 뭐 저항 없이 엄청 빨리 가거든. 막 가거든. 보니까 고기 비늘이 있는 거예요. 비늘이 하니까 이렇게 유동 계속 옆에서 밀어주고 저항 자체가 거의 없도록 만든 거잖아요. 제로에 가깝도록.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지금 비행기가 150만 원이잖아요. 그거 하면 70만 원이면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선진국들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할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팀워크에 대해서 연구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잘났다고 해서 하는데 다 보고 뺏기고 암기하고 그런 데다가 그냥 자기 모든 정열을 다 바쳐가지고 그냥 99% 바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2등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실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인데도 그냥 도둑질 한 것 같지 않은 그냥 자기가 했는 것 같이 이렇게 또 쫙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참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4차 산업을 사는 4차 산업이 혁명이랬죠. 혁명시대 사는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3차원 형상에다가 2D 프린팅을 해서 전극선도 그리고요. 뭐 램프도 그리고요. 뭐 여러 가지 메모리도 그리고 쭉 해가지고 프린팅하기도 본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나타낸 거. 제가 요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런 형상에다가 막 그리려고 하다 보면 로봇 6축, 7축 구동의 로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전도 해야 되고 막 따라가야 돼. 3차원 프린팅 해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또 하나 장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요건 뭐 읽어보시면 될 텐데 3D 프린팅하고 이 4축 제어하는 3D, 2D 프린팅하고 3D 프린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스마트 머티리얼을 사용한 3D 프린팅은 그냥 앞에다 스마트 3D 프린터라고 이렇게 붙여서 보통 이제 네이밍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3D 프린팅은 노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스마트 머티리얼 이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요거는 부가적으로 펑션을 줘서 4D 프린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물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지아텍에서 형상 기억한 폴리머, 여기 세이프 메모리 폴리머도 있고 메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폴리머, 오늘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거의 대부분 폴리머로 된 건데요. 폴리머로 요와 같은 식으로 뭐 프린팅을 해놓으면요. 요게 이제 시간이 있더라면 2.5초, 뭐 6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바뀝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스마트 머티리얼을 이용했던 것들을 보여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지금 현재 바이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이제 보통 튜브를 만들어서 내시경도 넣고 수술 기구도 이렇게 넣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튜브를 만드는데 고정을 못 시키는 거예요.
고정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 우리 몸에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도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변하는 재료를 써서 만들어서 또 놔두면 쥐가 알아서 꽃피듯이 쫙 펴가지고 로킹 돼가지고 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MIT부터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런 연구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텍에서 계속 연구인데, 여러 가지 이제 링크 기구 쭉 연결해가지고 이것들을, 이거 지금 분명한 것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다 뭐 위치에 따라 힘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타임에 따라서 앵글이 어떻게 변하는 거, 이런 거 다 키네매틱스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한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 8축, 10축 정도 연결해서 봤더니, 이건 보면 온도에 따라 가지고 10도, 40도, 65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초창기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33도일 때면 42도 쭉 펴지죠. 이렇게 50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4D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얼마든지 응용 분야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MIT에서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에펠탑. 요것도 사실은 3D 프린팅으로 다 한 겁니다. 3D 프린팅 하려면 3D CAD 모델이 있어야 되지요, 그죠? 쭉 해가지고 그야말로 프린티드 샘플을 만드는데 보면 꽃잎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꽃잎이 이렇게 오므라지면 요거 너트를 이렇게 잡고 그리핑해서 움직일 때 쓰는 거예요. 이런 응용을 가져갈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에펠탑 같은 경우도 원위치 리커버리 되는 이런 형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60도에 히팅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보면 이렇게 (3D) 프린팅 하신 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에펠탑을 만들어 보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핑도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형상 기억 가끔인데, 이거 ETH 쭈리 연방공대 아인슈타인이 졸업한 데입니다, 저게. 스위스 쭈리에 가면 있는 ETH라고 있는데, 제가 저기 가서 깜짝 놀랐는 게, 저기가 제가 이제 프린팅을 하다 보면 프린팅이 주로 다루는 게 나노, 마이크로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나노, 마이크로 형상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형상을 만들고, 항상 어떤 제품이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미케니컬 프로퍼티, 이렇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길이에 따라 가지고 걸리는 힘, 응력 이런 것들을 다 시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나노 사이즈로 가면 이렇게 이 상태로 나노 사이즈, 나노 와이어가 하나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와이어가 돼버려요. 나노 사이즈로 가면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확 달라붙어요. 클러스터링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을 가지고 쫙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합쳐지지 않도록 분산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거기 갔더니 그 클린룸이 클래스 1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지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 나노 와이어를 인장 강도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 장비들은 마이크로 사이즈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사실은 마이크로 이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 장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일본 거야. 참, 일본은, 여러분 일본 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목소리가 커서 이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노벨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기술이 별로 없어요. 무수히 많은 소기업들이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연구원에 21년 있으면 무슨 연구를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5년쯤 지나면 너 그거 아직도 결과 안 나왔어? 이러면 또 다른 거 바꿔요. 5년 해가지고 결과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최소한 10년쯤 하면 이제 조금 안다고 하잖아요. 20년, 조금 더, 제가 지금 30년 됐거든요. 약간 도사가 됐어요. 어떤 한 가지 일을 한 30년은 해야 돼요. 저는 한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단결력이 팀워크가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끼리 쫙 하면 연구 한 20명, 30명 보통 노벨상 받은 20개 집단들을 자세히 보시면 한 500명씩, 300명씩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똑같은 컨트리뷰션, 공헌도를 인정해줘요. 우리나라 요 IBS 있잖아요. 노벨상 받아볼 거라 해가지고 1년에 100억씩 해가지고 한 30개인가 만들었죠. 절대 노벨상 못 받습니다. 실제 연구한 사람들은 뼈 빠지게 밤새도록 연구한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 사업단장이 자기가 다 했는 것 같아. 그 많은 기술을 자기는 거의 안 했겠죠. 왜냐하면 온데 돈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뭐 연구했겠어요? 그 밑에 연구원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요걸 발표할 때 요거는 요분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빼고요. 전체를 자기가 다 했어요. 그건 도둑 X입니다. 도둑 뭡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단에서 어떻게 노벨상이 나옵니까? 일본 사람들은 쭉 했으면 그 중에 핵심 기술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누구, 왜 누구, 요거는 누구 이런 식으로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노벨상 받는 사람은 앞에서 한두 명이 이름 받죠? 그 사람들은 욕을 안 해요. 그 중에 그래도 리더였으니까. 그리고 이 기술의 아이디어는 이분이 냈으니까. 만약에 아니고 그 밑에 분 냈으면 이분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그렇게 돼야만 과학에 혁신이 있고 기술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파우치라는 것들을 그라비아 신문 찍는 인쇄기기로 개발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그 개발하는 회사가 한 20개 돼요. 뭐 대기업에서 다 했어요. 10년, 20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저 5년 했거든요. 성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접근할 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되겠지.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다 꿈에 그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막 우 하면서 막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대충 해서 결과 나온 건 그건 진짜 그럴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워낙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거의 99.9%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제가 안 좋은 점만 얘기해서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안 좋은 점을 얘기해놔야 그걸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쭈리 연방공대하고 칼텍하고 같이 했는 건데요. 뭐입니까? 모터도 없고 그런데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넣었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IT에서 했던 요거는 A, B, C의 각각의 열팽창 계수가 선팽창 계수가 다른 것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구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은 잉크젯으로 만든 3D 프린팅입니다. 그런데 관절이 다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저거 관절 같은 거 설계들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오늘 자료 줬으니까 이거 좀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게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에서 만든 것들인데 요게 이제 번디, 토끼 그죠? 토끼 모양이고 요거는 사실은 뭐 약간 보트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동영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뭐 그 세계에서 제일
개발한 것 중에 야 이거 진짜 잘 개발했어. 이거 넘버원으로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우리 아빠도 얘기해도 됩니다. 엄마도 얘기하셔도 되고. 뭐 같아요? 뭐? 스마트폰? 에? 인터넷. 또 더 없을까요? 더 위대한 발명. AI. 뭐 다 맞을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그 과학자라든가 엔지니어들은 볼트 너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집이 있겠습니까? 차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연결하지 않으면 다 부품으로 존재하잖아요. 그게 뭐가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여학생 시대에 셀프 어셈블리 이런 기능들이 다 그런 건데요. 볼트 너트가 최고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어머님 모자 쓰고 있는데요. 그거 각자 이렇게 해놓으면 모자가 안 되잖아요. 뭐 수건 같은 거 걸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 참 보기가 뭐가 할 거 아니에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기구가 없으면 뭐 우리는 진짜 또 그래도 살겠죠. 살기는 원시적으로 살기는 살겠지만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도 저게 만약에 저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각각 렌즈 따로 있고 뭐 있으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이 체계라는 것 이게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요 장미꽃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론을 접목해서 설계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덕목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거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거에 내가 죽는다. 예를 이 건물을 짓는데 뭐 철근 뭐 5개 들어가고 세멘트 얼마 들어가고 했는데 철근 4개였어요. 뭐 갑작스럽게 대전도 요새 지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이 앉아 있는데 지진이 왔어. 내가 지었어. 내가 죽어요. 삼풍백화점 뭐 우리 그 한강 다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거짓말하면 내가 죽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8년 전에 교수가 되고 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레포트를 절대 안 줍니다. 최소한 2명이고 실험할 때도 최소한 2명입니다. 2명은 짜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바꿨습니다. 3명. 2명은 잘 짜는데 3명이 1명이 더 있으니까 이게 딱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레포트를 낼 때 결론은 다 틀리게 합니다. 시험 과정이나 그 이론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결론 네가 느낀 점을 한번 써봐라. 그렇게 쓴 거 보면 이 친구는 3명이서 짝짝꿍해서 뺏겠구나 아니면 나름대로 고민했구나 금방 알아요. 점수 채점하기 너무 좋아요. 문과는 어렵지만 이과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안 하면 우리가 죽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편리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과학 그 발전에 따라 우리가 더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 것들인데요. 요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이드로젤 아키텍처로 이렇게 조금 만들었는데 요 놈을 나중에 만들어서 보니까 아주 끝내주는 그 형성 움직입니다. 요거는 일렉트론에 리스판스하는 하이드로젤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되겠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MIT에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마그네틱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들이 많아요. 뭐 독일 같으면 막스 프랑크도 있고 프라운호프도 있고 쭉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MIT 미디어 랩을 제일 좋아합니다. MIT 미디어 랩은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을 행렬이나 매트릭스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요. 풀어서 뭐 연구를 해요. 수학적으로 접근해요. 수학적으로. 이제 수학 전공한 여기 혹시 교수님이나 누가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희는 공학도잖아요. 기계공학이잖아요. 공학. 그러니까 과학하고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카이스트 학생들도 10%밖에 설명 못한다 하더라고. 혹시 여기서 누가 우리 학생들 중에 설명할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거를 인류에 좀 보다 좋은 쪽으로 쓰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공학은? 거기 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해서 방금 어머님 말씀하신 게 앞에 말씀하신 게 그게 공학입니다. 인간에 유익하고 나머지 과학은 자연 현상을 가지고 제 이제 열유체 전공이니까 유체역학 전공이니까 베르놀리 방정식이 있어요. 베르놀리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놀러 가가지고 내과에 놀러 갔는데 바위에 앉았는데 갑자기 내과에 물이 쫙 내려오다가 갑자기 좁은 데 오니까 샥 지나가는데 보니까 바위가 이만큼 파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베르놀리 방정식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압력을 정리한 건데 압력은 파스칼의 얘기를 뭐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해요. 압력이 그걸 이제 정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스태틱 프레저라고 하는데 근데 물이 흐르는데 압력이 작용한 거야. 감아보니까 속도의 영향이 있거든. 그래서 2분의 1 로 V 제곱이라 해요. 속도의 제곱에 압력이 변하는 그걸 동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쳤는 걸 가지고 전체 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르놀리가 여자친구 때문에 그 식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연 현상 보고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제 공학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 우리한테 유익이 되도록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없는 연구를 해서 공학으로 만드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무쇠재 세탁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3차 그 김희정 대표 그 여자 사장이던데 이분은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가보고 진짜 되는 거예요. 군복 군대 가면 이제 우리 꼬매들 나중에 크면 군대 가거든. 군사용 그 옷에다가 막 기름 같은 거 묻혔는데요. 더 갔는데 깨끗하게 세탁대에 나오는 거예요. 왜 증명을 못해? 특허를 내놨는데 특허도 이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세척이 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게 시장에서 매장돼 버렸어요. 그 과학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우리 앞에 1차, 2차 다 했는데도 증명이 안 돼서 저도 이제 자신 있게 설마 그게 세제 였는 것만큼 잘 될 리가 있겠는데 너무 더 잘 되는 거야. 그 이유를 몰라서 특허도 취소되고 그 사업도 망해버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과학적인 기초 지식을 통해서 응용 연구로 가는 게 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줄이고 뭐 연방공대하고 아마 영국에 있는 노팅엄 트렌드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건데요. 요건 풍선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든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상세히 만드는 과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3D 프린팅 위에다가 2D 프린팅을 해서 4D 프린팅을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곡면 위에다가요 뭘 했냐면 안테나를 그렸어요. 저렇게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런 것들은 조지 곡면 위에 안테나의 기능.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 쉽게 그렸겠다 하는데 디스펜서를 막 이렇게 증거선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제 굳히는 거거든요. 건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어려워요. 곡면이기 때문에 막 흘러내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잉크에다가 이제 액체 상태, 리퀴드 상태를 저렇게 해서 바로 고체 상태로 변환시키는 잉크 기술을 개발할 그런 기술자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기계연구원에 있을 때 화학연구원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화학연구원에 1년에 막 100억씩 이렇게 가지고 한 10억 그 프론티어 사업이라고 한 양반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거 좀 개발해라. 왜냐하면 제일 힘든 게 열심히 예쁘게 그려놨는데 흘러내려가지고 예쁜 게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3마이크로 폭에 뭐 500나노 두께로 쫙 예쁘게 그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근데 저런 기술들은 사실은 그 뭐 미국의 아거파라든지 뭐 바스프라든지 멀크라든지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특허를 안 내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자꾸 도둑질을 하니까 최근에 특허를 안 내버렸어요. 특허를 내면 자기 지식하고 합쳐서 막 연구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이 컨덕티브 폴리머 같은 이런 전기가 통하는 이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떻게 합성할 때 순수도 중요해요. 이걸 특허를 안 내니까 국산이 안 나와요, 국산이. 최근에 제가 막 이렇게 나노 패턴을 쫙 하고요. 패턴을 하는 순간에 딱 굳어가지고 나노 패턴이 딱 되는 아그파 재료를 하나 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들고 좀 이제 화학 중 고분자 재료 이런 거 잘하는 분들한테 이거 좀 개발 한번 해봐라 분석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화학을 배울 때도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암기야, 무조건. 우리는 이거 왜 이래 됐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암기를 해서 잘 알아요. 뭐 요 성분이 아니 크롬이 들어가면 부식이 안 됩니다. 뭐 내부식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뭐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특허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지식하고 합쳐서 이렇게 해서 꽤 개발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최근에는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버클리하고 요 지금 반짝반짝한 거는 듀크 대학인데요. 요와 같이 곡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센서 또는 이제 헤로드를 그린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3D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 제목은 처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4D 프린팅이라고 쉽게 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특히 전기 자동차 이제 최근 나오면서 현대 자동차 이런 데 나와서 삼성하고 현대에서 이제 이렇게 교수들이나 연구원들 주는 연구원도 있다고 주는데 거의 대부분 교수들한테 주는 수탁 과제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딱 보고 있잖아요. 누가 잘하느냐 보고 있다가 딱 하면 나 돈 얼마 줄 테니까 좀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저도 이거 하나 같이 현대 자동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가 찾아와서 저하고 같이 개발하자고 하면 제가 그 분야에 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이제 서치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디 학회에 가서 쫙 발표하는데 여러 사람들 와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딱 보니까 자기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인데 내가 막 하니까 막 질문도 막 하더니 나중에 이것 좀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오더라고. 이제 좋은 기술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데 제 자랑이 아니고 오랜 동안 고민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날밤도 새야 되고요. 저는 기계연구원 21년 있으면서 새벽에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했어요. 아침에 출근했어요. 거의 미쳐버렸어요. 거의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크가 직장 생활하고 대학생인데 걔들하고 못 놀아줘요. 걔들 사춘기를 제가 우리 큰놈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보자 하더라고 하니까 얘 옛날에 끌렁끌렁한 거 알았어요 이러더라고. 진짜 걔는 겁이 많아서 집에 와서는 전혀 내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노는 기억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가족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아빠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만 어느 정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막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면 장가를 가지 말고 한번 해보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또 낳아야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한 건데요. 뭐 이게 생긴 게 뭐 같이 생겼어요? 문어 같이 생겼잖아요. 문어 로봇 비슷한 걸 만든 거예요. 배 안에다 여러 가지 뭐 컨트롤러도 넣고 뭐 해가지고 만든 건데 저걸 가지고 이제 자율 뭐 로봇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계연구원에 있을 때 뭘 했냐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물고기 로봇을 이제 4대 강에 띄운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산업통상 그때는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앞에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발표하기 전에 영국에 갔더니 원천 기술을 개발되어 있어 강의에서 뭐 이거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분석해 보니까 붕어만 사이즈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한 뭐 이 정도 되는 걸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기계연구원에 유체역학하는 팀, 로봇 하는 팀을 다 모아놓고 한 3, 40명 모아놓고 이거 할 수 있겠나 하니까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붕어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빨리 가요. 이렇게 강물이 막 불어서 오면 빨리 어디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꾸라지 같이 몸통에 이제 이게 엘보를 넣어서 이렇게 움직임 바닥에서 기다리는 거는 천천히 가거든요. 미꾸라지 같이 그거는 되는데 이 지느러미 운동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연구를 한 이 박사들이 없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는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걸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그래 그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센터 개소식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원장을 해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가봤거든요. 이렇게 가봤더니 진짜 몸통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더라고. 내가 거의 뭐 박사 보고 이거 몸통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로봇은요 완전히 한 마리를 만드는데 돈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뱃속에 모든 전자 기능이 다 있잖아요. 방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통신이 돼야 되는데 대기 중하고 물속하고 이 통신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놈이 위로 쭉 뺐다가 통신하고 또 쑥 들어갔다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물고기 로봇에서 기능은 좋아요. 뭐 이렇게 누가 오염물 이렇게 어느 공장에서 뭐 폐수를 보내면 딱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 사장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다로 요 가다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왜 다 찍을 수 있으니까 드론보다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고기 사이즈로 그대로도 만들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 해야 됩니다. 자신도 없으면서 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아마 끝도 별로 안 좋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결국 끝까지 몸통 운동을 해가지고 바깥에만 이 고기 비늘을 입혀놓고 속은 몸통 운동해가지고 속도를 달성 못해가지고 결국 실패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느러미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용감하면 자기 실력도 없는데 용감하면 안 된다는 걸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충분히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면 해야 되는데 진짜 터무니없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건 용감한 거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텍사스에서 만든 건데 이런 곡면 위에다가 회로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한 것들입니다. 안동대학교에서도 요거 했습니다. 요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러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네오텍 AMT인데 이제 9월 3일 날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플렉서블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 학회를 제가 초대 1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 닥터 마틴이 와서 발표할 건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갔더니 위쪽이 여기 회사입니다. 엄청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요거는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분 이전에는 꼭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지금 형상은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FDM 방식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위에다가 나노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전극선을 막 그리는 겁니다. 저런 곡면 위에다 이렇게. 요거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곡면을 따라 그려야 됩니다. 똑같은. 그래서 이런 동기화 기술이 굉장히 요거는 6축인가 5축인가 그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로봇이 그 여러 가지 로봇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벽을 타고 가는 로봇도 있고요. 뭐 실제 산업용에 쓰는 로봇도 있고요. 또 우리 여기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님 같은 그런 로봇도 있고요. 또 뭐 웨어러블 로봇도 있고요. 금속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에도 다 로봇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에도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을 이용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청소기 이것도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 이게 이제 계란 같은 데다가 지금 요거는 뭐냐면 칩 반딩기가 있어요. 사실은 PCB 이런 칩 같은 거 반딩하는 것들 곡면에 갖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100% 3D 프린트 뭐 나노제시로 프린팅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칩을 옮겨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5축이네, 그죠? 요렇게 고축에다 요렇게 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곡면 위의 전자 기능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뭐 이제 삼성에서 폴드폰 만드는 것들은 보면 딱딱한 PCB 기판에다가 또 이렇게 플렉스블한 PCB 기판이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이제 저 위에 저게 옷입니다. 옷. 스마트한 재료 가지고 옷을 해놓으면 그냥 스마트하지 않는 것도 웨딩드레스 만드니까 너무 3D 프린팅 보셨죠? 만드는 거. 그거 하나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한다는데 누가 그거 입고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그 곡면 그 뒤에 이게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봤거든요. 혹시 3D 프린팅으로 기타 같은 거 만든 거 보셨어요? 소리 끝내주게 나죠, 그죠?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곡면 볼륨을 만들지 못하는데 3D 프린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건 참 오래된 겁니다. 2001년도에 만든 인쇄 기계로 RFID 안테나 만드는 장비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멋지게 발전됐는데 처음에 종이 위에다 하고요. 요거는 이제 터치 같은 데 써가는 거. 요거는 이제 필름 위에다 RFID 만든 것. 이게 제가요 세계 1등 했는 기술입니다. 이거 보시면 선폭이 7.11 마이크로메타잖아요. 신문 찍는 기계로 7.11이라는 말은 10 마이크로 이하가 전부 다 뭐를 하냐면 반도체 공정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로 합니다. 요새 일본에서 이제 수출 금지한 3가지 품목 있죠. 포토 레지스터. 그죠? 열심히 이제 김동수를 새겼어요. 새기고 나서 불어내야 되잖아요. 에칭가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새길 수 있는 뭐 폴리이미드, 나일론. 이 3가지를 금지를 했잖아요. 금지를 했는데 그 포토 리소그래피로 선폭을 그릴 수 있는 게 보통 1에서 10 마이크로예요. 7 마이크로 그랬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요거는 RFID 만든 겁니다. 성능이 나오는 거 보여주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에서 저희 기계연구원에다가 이제 센터를
하려고 하는 2011년도에 제가 그만두고 한밭대로 가는 바람에 후배들이 그걸 유치를 못했어요. 그게 사실은 휴렛패커드하고 팔로알토 리서치가 HP 사이텍이라는 데인데 거기하고가 굉장히 리딩하는 그룹인데 저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파우치 배터리입니다. 파우치는 원통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 1등이 어디예요? 전기 자동차 1등이 어디예요? 예? 전기 자동차 1등이 어디예요? 어? 테슬라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오늘자 신문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테슬라가 원통형 패나소닉에서 나오는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했다가 폭발해서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LG화학에서 나온 파우치 배터리를 쓰겠다고 오늘 선언했어요. 아니 안전하게 타고 가야 되는데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의자 밑에 배터리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 제가 한번 만났는데요. 천안에서 대면 콘도에서 만났는데 300km마다 급속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40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100km는 에어컨이나 뭐 히터로 써야 되기 때문에 300km밖에 못 달리기 때문에 300km마다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40분 정도 충전하면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배터리가 폭발돼가 사람이 죽은 그 기억 때문에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게 딱 한 건인데 뭐 디젤이나 가솔린 차는 더 많이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주자가 딱 그것 때문에 죽어놓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LG화학 걸 오늘 신문자에 보면 바뀌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한 배터리로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잉크젯 가지고 치아 이빨 만드는 것들인데 제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3D 프린팅 위에 제가 이제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 옮겨서 4D 프린팅 하기 때문에 요거 앞에서 얘기한 바인더 제시입니다. 요 두개골 같은 거 만드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3D 프린팅은 만드는데 4시간. 이게 접착제가 물로 섞어서 하다 보니까 건조하는데 8시간.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또 개발한 게 있죠. 그냥 너무 할 수 없잖아요. 피에조 잉크젯인데 이거는 치약자들이 쭉쭉 짜는 잉크젯이에요. 앞에 거는 열을 가해서 히팅 앤드 쿨링.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찬물을 끓으면 푹 보일링 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딱 시계 뿌리면 물방울 톡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위한 거고 요거는 치약자들이 쭉쭉 짜서 하는 거들 짜는데 사람 손으로 짜기 뭐하니까 세라믹 같은 거 피에조 일렉트릭이 그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로에서 1볼트를 주면 세라믹 요 피에조 액추에이터가 뭐 1mm, 3mm 비례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양이 달라져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게 램프를 같이 붙였어요. 지나가면서 바로 굳도록 만든 겁니다. 건조 시간 아까 8시간 없어진 거죠. 이게 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거는 잉크젯에서 바로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 거가 아니고요. 이제 4D 프린팅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애터리 기계연구원 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제일 앞에 저거 드론이거든요. 저 앞에. 드론 저거는 전기연의 설성근 박사가 만든 거예요. 요 회로도 만들고 요거 만든 거잖아요. 응용 분야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냥 3차원 형상에다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응용 분야는 특히 IoT 모듈은 다 3차원 형상 위에다 구현되는 겁니다. 근데 IoT 모듈이 어마어마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파에서 프로젝트한 군사용 헬멧에다가 지금 디스플레이도 넣고 솔라셀도 넣고 또 배터리도 넣고 또 메모리도 있죠. 메모리 어디 있어요? 메모리도 있고 센서도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로 해서 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교수가 전자제어과 교수 1명,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2명, 저희는 창의융합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융합학과는 우리나라에 융합학과가 107개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만 제가 들어가면서 만든 과인데요. 우리 학교만 오리지널 융합학과예요. 기계 전공자도 있고요. 저같이 전기 전자 전공자도 있고요. 재료 전공도 재료가 유기 재료도 있고 금속 같은 유기 재료도 있고 플라스틱 같은 무기 재료도 있고
유기재료도 있고 금속 같은 무기재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다음에 마케팅 전공자도 있습니다. 공학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고민해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헛수고잖아요. 물론 그게 또 축적돼 가지고 다른 걸로 응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비즈니스가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전공 교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오리지널로 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로 하고 있는데 걱정됐어요. 우리 대학이 한밭대학이 뭐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40등에서 50등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인데 얘들을 과연 어디서 써줄까? 근데 이 CEO의 만족도가 너무 뛰어납니다. 물론 대전에 있는 한밭대는 성실성은 최고예요. 근데다가 융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기업체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학을 보고 진짜 오리지널 융합을 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몇 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사실은 연세대하고 포항공대가 정부로부터 뭐 IT 융합, 나노 융합 이런 식으로 해 돈을 받아서 경영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기 전공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전공자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원래 딱 60입니다. 내년에 이제 환갑 자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칠순 잔치한다는 저는 61세 이후는 인생의 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저보고 막 놀립니다. 에이 무슨 소리. 저는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환갑 때 초청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제가 좀 보기보다 그런 게 꼼꼼합니다.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 카톡에 명단이 한 10,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지웠어요. 지금부터 내인데 카톡 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부단히 노력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가 테스트도 막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웠는데 제가 이제 이게 고향이 강원도 울진입니다. 제가 60살을 했잖아요. 1960년이 강원도였어요, 울진이. 근데 62년도에 경상북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울진 고기가 강원도와 경계선에 있어요, 이렇게. 다리 지나가면 이 완전 강원도 사투리고요. 여기는 또 경상도 사투리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동해안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가 너무 저는 바닷가에서 한참 들어간 산골에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바닷가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짐했는 제 이제 경험담을 알려주고 여러분들도 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바다는요 모든 강물들을 다 받아들여요. 얼음물이든 뭐 더러운 물. 나중에 저 공장하면서 더러운 물 막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샤워할 때 이거 샴푸 너무 하지 마시고 이거 좀 이렇게 좀 아껴서 하십시오. 그게 결국은 바다로 다 흘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 우리가 뭘 고기 같은 거 먹잖아요. 이 바다는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내가 소통하려면 남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수용성, 바다를 보면 수용성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오만 때만 더러운 물, 뭐 겨울에 찬물, 얼음물, 뭐 또 더러운 물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진짜 이 하나님이 진짜 여러 사람도 잘 만들었지만 자연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파도를 치게 만들었어요. 제가 유체역학 전공이잖아요. 파도를 팍 치면 뭐가 생기냐면 거품이 생겨요. 공기 주머니가 생겨요. 그거 썩어서 못 쓸 물인데 파도를 치면서 공기 주머니가 막 생기면서 고기가 살아요. 변화가 중요해요.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도전하고 변화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덕목입니다. 마지막은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김동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녹색 좋아하는데 녹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문성입니다. 내 그 분야에 진짜 이것만은 세계 1등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앞에 정직하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깔린 상태에서 요 바다와 같은 사람 수용성
무수히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도전 정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란색,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저를 김동수를 생각하면서 울진 촌놈 바닷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가서 꼭 저는 이런 지론을 살지만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써보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써보면 또 오래 또 다짐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는 바다와 같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를 갔다 왔어요. 거기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2012년에 한밭에 가가지고 물리학을 가르쳤어요. 다른 과목을 안 주더라고요. 처음에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또 1학년이니까 저걸 내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 이스라엘 다시 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앞에 있었는데 그게 막 소금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서 허연 게 그거 들어가면 진짜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요 소금 농도가 10배 정도 더 높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떤다는 거야. 그걸 제가 느끼고 왔어야 되는데 보통 바다에 들어가면 쑥 깔아지잖아요. 사해 바다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들어가면 진짜 떤대요 이렇게. 그걸 경험을 못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이거 사해 바다 이거 사실은 이 보이는 것은 브루 이런 색깔이지만 사실은 또 소금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뭐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말로는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요. 저도 그렇게 안 하면 뭐 이 또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 바다는 또 그 소금이 또 있어요. 소금 부식시키지 않는 소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좀 멋지게 행복한 인생 한번 살아서 또 그다음에 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과학자가 되고 공학도가 되어서 내가 개발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또 편하게 돈도 많이 벌고 요새는 엔지니어도 돈 많이 법니다. 저 교수 창업했잖아요. 돈도 많이 썼지만 인컴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계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밭에 와서도 그렇고 제가 특허가 한 200건 주는데요. 특허를 팔았어도 한 20억 정도 팔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팔면 50%는 그 기간에 가져가고 또 나머지 50% 가지고 같은 참여연구원이 나누기 때문에 실제 제한테 들어온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연구 개발한 게 기업체가 사가서 그걸 가지고 상품만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직위가 높아지면 다이어리에 나는 오늘 뭐 저녁 7시 반에 일정 한정식에서 원장님과 식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부장, 우리로 말하면 전무이사가 돼도 내가 연구했는 뭐 X자성 플러스 Y자성 플러스 Z자성은 뭐 13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했는 그런 기술적인 그 노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부원장도 해봤지만 이런 직위는요 썩어져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자기가 뭐 우쭐대고 하지만 긴 인생 여정에서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은요 진짜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의자에 앉아서 막 8시간, 13시간 앉아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지금 한참 나이가 됐는데 지금 상담학 박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제가 진짜 저도 독한데요. 와, 여성은 더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13시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허리 아프다고 맨날 자생병원에 침 맞으러 다니는데 그 정도로 뭔가 집중해서 하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저는 JYP가 이름이 뭐죠? 박진영을 다섯 번 봤습니다. 그 TV에 나와서 하는데요. 석세스풀이 아니고 리스펙티드 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용어를 보니까 석세스풀은 가정을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해요. 결론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남을 죽이든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펙티드한 존경받는 사람은요.
가정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TV에 나왔는데 그 진짜 돈 벌어서 멋진 빌딩을 만드는데요. 거의 대부분 가수들이잖아요. 가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목이잖아요. 목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도록 막 공기청정기부터 막 준비했는 거 보고 야, 쟤는 진짜 멋지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